봅시다. 아, 오늘 진짜 어렵다. 1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이 결국 최종 목적지인데 1차 부등식부터 좀 복습을 하고 갈게, 얘들아. 니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이에요. 일단 부등식이 뭔지는 아시죠? 부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이 부등식이야, 그치?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4개죠, 4개. 좌우로 돼 있는 거,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치? 얘들아,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니까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있다 치면은 해법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갖다가 넘기고 나누고 해가지고 이제 x를 마이너스 a분의 b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요걸 요렇게 내려오느냐, 뒤집어서 정리를 하느냐, 그게 있었잖아, 그치? 기억나요, 여러분들?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를 요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지. 누가?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이렇게 A가 양수여야 돼.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그쵸? 맞아요? 만약에 요거 말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이 양변을 A로 나누는 건데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어떤 경우예요? A가 뭐보다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음수로 양변을 나누거나 음수를 양변을 곱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라는 사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풀 줄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들도 조금 하실 줄 안다. 거속시가 됐든 소금물 했니 안 했니? 소금물은 뭐 일단 뭐 논외로 치더라도 1차 부등식의 활용 정도도 다 해볼 수 있다 라고 쌤 가정하고 문제 풀러 갈 거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1차 부등식 이런 거였는데 여기 이제 1차 부등식 고등 과정에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저거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달랐어,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뭐일 때가 빠져 있냐면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가 빠진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가 빠진 거야, 지금. 0일 때도 해봐야 돼. 그것도 부등식인가요? 예, 그것도 부등식인데 사실 1차 부등식이라고는 안 불려요. 부등식인데 그 녀석이 어떻게 해를 가지는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야. 어떻게 된다고?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에요.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 특이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은 해가 없다,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없다. 놔. 왜 뭘 쓰고 있어, 열심히?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들고 있어? 차렷. 해가 없게 되는 부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부등식이 있어요. 이 두 부등식의 특징은, 공통점은요,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요, 잘 들으셔야 돼. a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 요 x의 개수가 0일 때 특이한 부등식이 작성이 돼요. 0일 때 해가 특이하게 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 자, 해가 없는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부등식을 막 풀려고 정리를 했을 때야. 그리고 개수가 0으로 정리가 될 때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수가 0임을 항상 인지해야 돼. 잘 봐. 어떤 꼴이냐면 2x 더하기 4가 작다 2x 더하기 1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진짜 이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x끼리 모으고 상수끼리 모아서 정리를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은요, 2x 넘어가서 2x 하면 그냥 0 이러지 마시고 구태여 써보자면 0 곱하기 x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상수항 넘기시면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치?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뭔가 x에 값을 넣어가지고 좌변 결과가 항상 뭡니까? 좌변이라 그래서 쌤은
x에 뭘 넣어도 항상 좌변은 0이지.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해가 없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받아들여져요? 또는 요렇게 붙어버려도 얘는 또 해가 없겠죠, 그쵸? 이해돼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곱하기 x 했는데 0보다 커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치자. 야, x에 뭘 넣어도 좌변이 0인데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이런 것도 해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런 것도 해석적인 측면이에요. 0 곱하기 x가 7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치? 요것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어떤 건데요? 뭔가 막 정리를 했을 때 0 곱하기 x를 한 다음에 작을에 100보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뭘 넣어도 좌변은 0인데 100보다 작으라 그랬으니까 뭘 넣어도 100보다 작죠? 이런 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x에 뭘 넣어도 부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요거 이렇게 붙어도 성립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요런 것도 가능해요. 0 곱하기 x가 작다 0보다. 이거는 해가 없지. 이거 해 있어, 없어? 뭘 넣어도 0인데 0보다 어떻게 작아요, 그쵸? 근데 여기 선 하나만 요렇게 붙여주시면 해가 또 무수히 많게 되죠. 왜?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개수가 0이 되는 1차 부등식, 1차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개수가 0이 되면은 특수한 해가 등장을 한다. 역으로 어떤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얘기해 줘 놓고 얘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런 특수한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골자는 x의 개수가 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에 붙는 상수가 음수냐 뭐 양수냐 뭐 0이냐 뭐 양수냐 음수냐 그거는 뒤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해가 특수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던 거는 막 정리를 하면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나왔는데 이제 x의 개수가 0일 때 부등식 해석 뭐라고? x의 개수가 0일 때 부등식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특이하게 나온다고.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로 추가되는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 그렇게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을 몇 번 풀어야 되겠어요? 2번 풀어야 됩니다. 2번. 연립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부등식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쭉 나와요. 뭐 부등호 방향은 잘 모르겠고 부등식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딱. 그러면은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예를 들어서 풀었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a보다 크다. 얘는 x는 뭐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종적인 해는 얘 이렇게 다 내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해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는 과정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연립이라는 것은 위아래식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정을 뭘 추구하냐면 저번에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수직선에 나타내 주셔야 돼요. 봐봐. x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를 찾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여기가 a야. 오케이? 자, 여기가 a면은 요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수많은 실수 중에서 a보다 큰 녀석들만 얘기하는 거지. 그럼 a를 기준으로 수직선상에서 일단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게 일단 x가 a보다 큰 녀석들이고 a는 포함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구태여 그거까지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빈 동그라미로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표현해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 a보다 큰 어떤 값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b가 예를 들어서 a보다 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b로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b보다 작은 녀석들이니까 화살표 방향 이번엔 어느 쪽으로 보내면서 표현하면 되겠어요?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왼쪽으로 화살표를 쫙 보내가지고 높낮이는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번엔 색칠을 합니다. 왜 색칠을 한대요, 선생님? 이번엔 B를 포함하고 가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도 만족하고 주황색도 만족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X값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해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적는다?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들이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최종 X값은 부등식은 요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게 이제 연립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통해서 최종 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 푸는 거 막 할 거고 활용도 막 할 건데 이 연립 2차 부등식도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부등식. 자, 그냥 1차 부등식이 해가 특이하면 뭐를 기억하라고 얘들아? 개수가 뭐다? 개수가 0이다를 기억해 달라고요. 근데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해가 특이한 거는 개수가 0이 아니야. 개수가 0이라서 특이한 게 아니고 각각의 부등식은 정상적으로 풀리지만 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볼 거야. 물론 여기서도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없다. 해가 없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있나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굳이 세밀하게 안 다룰 거고요. 해가 없는 케이스와 해가 단 한 개가 존재하는 그런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연립 1차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요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알겠죠? 사실은 얘들아 있잖아. 그냥 부등식에 해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거든? 부등식 하나 풀었는데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8보다 큰 게 다 되는 거니까 세알릴 수 있어?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사실 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일반 부등식의 해가 아니고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실수가 x에 뭘 넣어도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것 그런 거는 없다 이거야. 알겠지? 정상적으로 부등식이 풀릴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만 볼게. 자, 일단은 해가 없는 케이스예요. 해가 없는 케이스부터 볼 텐데, 자, 쌤이 해가 있다라는 거, 연립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건 위아래 부등식의 공통 영역을 갖다 우리가 기술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해가 없으려면은 애초에 어떤 부등식을 딱 두 개를 풀고 수직선상에 나타냈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겠지. 너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위아래 다 만족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출발 지점부터가 달라버리면 돼. 하나는 이 녀석이고 하나는 요렇게 출발한 녀석이면 애초에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때는 얘가 색칠이 되든 말든 너도 색칠이 되든 말든 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예를 들어 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4보다 크대. 그리고 x가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6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해서 색칠해서 가고 4에서 출발해가지고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가신다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해가 없는 모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봐도 이게 잘 이해가 된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해가 없는 모델이. 요런 모델은 시작점이 아예 달라. 시작점이 다른데 그 방향이 또 반대야. 아예 겹치는 데가 없으면은 이게 해가 없는 모델이다. 색칠이 되건 말건 말이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럼 시작점이 같은데도 해가 없을 수 있나요? 네. 시작점이 같은데도 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한 녀석은 요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A 이상을 다 내려가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녀석은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A보다 작은 것들만 취급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녀석은 출발점은 같으나 한 녀석은 A를 포함하고 쭉 가고 있고 한 녀석은 A를 포함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이때도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해가 없는 모델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해가 단 한 개 나오는 모델은 뭐냐면은요, 시작점이 같은 거야. 시작점이 같아. 부등식을 풀었는데 A에서 둘 다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둘 다 색칠이 돼 있어. 한 녀석은 A 이상이고 한 녀석은 A 이하로 가고 싶대. 이렇게.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야 나는 A 포함해서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A 포함해서 이쪽으로 갈 건데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밖에 없지. 마치 방정식의 해처럼 X는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등식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막 세밀하게 다질 겁니다. 연립 1차 부등식과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그냥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니까 활용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활용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언제 있냐면 맨 마지막에 2차 부등식 쭉 지나가가지고 160쪽에 15번 보면은 뭐 의자 얘기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과부족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 들어봤니 혹시? 들어봤어? 아니 선행하신 친구들 말고 중2 과정에서도 과부족 문제 나와? 네, 나 의자. 의자 긴 의자에 막 앉히거나 아니면 텐트 안에 막 들여보내거나 요거 배웠어요? 꼭 그거 연립부등식인데 그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니? 방정식에서 1학년 아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는 또 해석이 다르니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알고자 문제를 푸는데 앞에 거 풀다가 맨 마지막 거 풀고 이렇게 마무리 된다는 얘기야. 니들도 알만한 거 건너뛰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 구성이 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또 그리는 순차적으로 돼 있으니까 쌤이 그림 문제를 또 풀어드릴 거야. 알겠죠? 그림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낄 거 어떻게 제끼는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지호가 그 애들 좀 올려줘. 필기하실 분들은 시간을 좀 드리기가 애매해서. 자, 준우 불 좀 꺼줄래? 좋아. 문제 풀러 한번 가보자. 요 사실들을 갖다가. 우와.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 이딴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개념이야. 알아두면 편하겠지만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등식끼리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거든요. 등식 더하기 빼기 하듯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게 예전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거든요. 그거 할 땐 좀 유용했는데 몰라도 돼. 이거 알만하면서도 제낄 거야. 자, 1차 부등식의 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좀 그렇긴 해.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까 배웠던 모든 1차 부등식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이렇게 될 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에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부등식 과정에서. 자, 일단은 식을 적어볼게. a 플러스 2b 곱하기 x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일단 뭐 해는 주어졌지 뭐 우리가 풀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풀어보자. 넘길 거예요? a 플러스 2b 곱하기 x 냅두고 너네 넘어가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까지 되는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일단 x에 대한 정리가 되죠, 그쵸? 그럼 x가 a 플러스 2b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보다 부등호를 그대로 데려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해가 x가 1보다 작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럼 부등호 방향이 최종적으로 뒤집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뒤집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거야. 뒤집혀야 돼. 근데 뒤집혔다라는 얘기는 양변을 요걸로 나눴을 때 얘가 무슨 수였을 때 가능한 얘기지? 음수야. a 플러스 2b가 무슨 수? 음수일 때 가능하다 이 얘기야.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어쨌든 네가 음수니까 너를 양변을 나눠서 부등호 방향 뒤집히고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네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요걸 등식을 좀 풀어볼게요, 쌤이. 양변에 이걸 쭉 곱할 거야. 등식 3개니까 요거 음수니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a 플러스 2b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넘어오고 너 넘어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마이너스 3a는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지. 자, 일단 요거만 얻어낸 거야. b는 마이너스 3의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3의 1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얻어낸 거예요, 난 지금. 여기까지 얻어낸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거를 풀으래. 새로운 부등식 a-b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5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 이렇게. 요거만 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a 플러스 2b가 음수라 그랬지. 근데 봐봐. a 플러스 2b가 음수래. 선생님, a 플러스 2b가 음수라고요. 근데 a를 뭘로 보겠어? b를 뭘로 볼 거야? 내가 지금 마이너스 3의 2로 볼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3의 2란 얘기는 요거만 데리고 오시면 b가 마이너스 3의 2니까 여기가 전체 마이너스 6a지. 마이너스 6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5a지.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5a도 여전히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치? 맞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음수란 얘기니까 a는 무슨 수? 양수. a 양수고 b는 무슨 수? b는 음수다. 요거를 갖다가 달아놓으시고 이제 문제 풀어가야 돼. 요거 볼 거야 이제. 집중해.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다 집어넣겠습니다. 너 마이너스 3a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3a니까 총 4ax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너 마이너스 3a라고? 그럼 마이너스 15a야.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3a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풀러나가는 거예요. 자, 너 넘어가. 그럼 4ax 작다 13a보다 이렇게 되고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이제 x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4a로 나누는 거 맞아요? 자, 근데 4a 나눌 때 조심해야 돼. 4a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약분 하면은 x는 4분의 13보다 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 뒤집어 안 뒤집어? 안 뒤집어. 그냥 x는 4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만만치가 않다 그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 부등식에서도 경험을 해봤을걸? 매우 높은 난이도는 맞아요. 매우 높은 난이도는 맞아요. 자, 이렇게 푼다. 예. 해가 특수한 1차 부등식은요, 그린에 있는 걸 쌤이 풀어드릴게. 이따가. 자, 연립 1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쌤이랑 이제 쭉 가보는 거야. 문제는 이거가 다야. 그 알부션에 있는 거는. 그리고 이따 15번으로 넘어가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린에 있는 걸 좀 풀어드리는 거야. 그린에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 유형이. 근데 이 알구전은 적어. 일단 세 개는 요건 쌤이랑 풀어보자고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부등식을 풀겠습니다. 위아래 각각 다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빠르게 정리해도 될까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3x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야. 자, 빠르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갈게. 2항만 한 거니까 요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밑에 거 까불고 있죠? 분배법칙 해야 돼. 먼저 9x가 있는데 내가 이거부터 10x잖아요. 그쵸?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x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잘 쫓아오고 있네? 상수항은요, 여기 8이 있는데 네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속 정리하는 거야. 1차 부등식 계속 푸는 거야. 양변 뭘로 나누고 싶다? 3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변 뭘 곱한다? 마이너스 1 곱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9보다 어떻다? 아이고 미안.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수직선으로 데려와서 합쳐서 겹치는 게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마3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이고, 이거 마9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설명 안 드린 형태가 나오는데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마3보다 크거나 같대요. 마3이면 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겹치는 영역이 해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해가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걸 뭐 흡수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겹치는 부분은 결국 해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위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밑에 거는 분모에 뭘 곱하고 싶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하자. 11을 곱해서 정리하자. 자, 일단 얘는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이 9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12를 다 곱할 거야. 12 곱하면 쟤는 뭐가 됩니까? 9x 이렇게 될 것이고. 작다. 그 다음에 36이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곱해가지고 약분하면은 4인데요. 마이너스 4를 다 분배해야 돼, 여기다가. 알겠어? 마이너스 4를 다 분배해야 된다. 맨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모든 분자의 것들이야. 그럼 마이너스 4를 다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에다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네요. 조금 힘들어도 얘들아.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이렇게 처리될 것이고. 야, 빨리 좀 해볼게. 넘어가면 5x고요. 여기가 20이잖아. 그럼 5로 나누면 x는 작다. 4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암산 되니? 수직선으로 갑니다. 잘 쫓아와, 얘들아. 자, 이 녀석부터 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9면은 마이너스 4.5 정도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고? 그럼 여기 대충 찍어가지고 4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가시면 되겠구나. 여기가 공통 부분이구나. 그래서 해를 내주자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게 해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되겠어요, 여러분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요, 얘들아,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한번 하자. 얘들아, 연립방정식에서 A는 B는 C꼴의 연립방정식이, 이것도 연립방정식이라 그랬지? 그럼 얘를 갖다 연립방정식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두 개만 필요하면 두 개만 필요하잖아요. 여기 변수가 X, Y만 있다면. 그래서 A는 B를 데려오든지, B는 C를 데려오든지, C는 A를 데려오든지, 어쨌든 셋 중에 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데려와도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부등식은 달라. 예를 들어서 A는 B는 C는 다 요런 꼬라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냐면, 설명하면은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무조건 앞에 거 2개 데려오시고 무조건 뒤에 거 2개 데려와가지고 부등식 푸셔야 돼. 이거는 약속이야. 이렇게 풀기로 약속을 합니다. 무조건 요거 2개 데려와가지고 부등식 풀어주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요거 2개 데려와서 푸시고 요거 2개 데려와서 푸시는 거니까 요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까? 생략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요 15번 과부족 문제를 먼저 풀게요. 그리고 그린에 있는 걸 좀 풀어드릴게. 그린에 문제가 많더라고. 자, 먼저 과부족 문제는 경험해 왔다 그랬으니까, 대충 경험해 왔다 그랬으니까, 쌤이 풀이 팁을 일단 전수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게. 자, 과부족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면은, 무언가 학생이 됐던, 뭐, 초콜릿이 됐던, 사탕이 됐던, 뭔가 무리 지어진 개수들이 있는 녀석들이 있으면은, 그걸 누군가한테 준다, 이러는 개념이거든요. 학생들이 있으면 의자에 앉힙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의자한테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텐트에 가서 잔다 이러면은 학생들을 텐트한테 주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요? 초콜릿 사탕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어. 나눠준다 이러면은 학생들한테 초콜릿 사탕을 주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를 어디다가 준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애들이 있고 가는 애들의 입장에 있는 거야. 자, 봐봐. 이 문제에서는 학생이 의자에 앉잖아. 그럼 받는 입장에 있는 게 학생이야, 의자야? 의자지. 주는 입장은 학생이지, 그치? 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뭐 사람들이 호텔로 가서 잠을 잘 거야. 그러면 주는 게 사람이야, 호텔이야? 받아들이고 주고 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야, 호텔이야? 사람. 자, 사람이 호텔로 가서 자? 그럼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야, 호텔이야, 진우야? 호텔이. 그럼 주는 건 내 몸을 의탁하러 가는 거잖아. 사람이지? 이해돼? 자, 과부족 문제는요, 여러분들. 과부족 유형은 일단 과부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걸 이제 과부족 유형이라 그래요. 과부족 유형은요, 미지수를 잘 둬야 돼.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풀 때 문제 맨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세요 이러면 그걸 미지수로 두고 출발하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미지수로 둬야 되는 녀석이 분명해. 뭘 미지수로 두냐면은요, 받아들이는 애들을 미지수 개수로 두세요. 받아들이는 애들. 뭔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녀석들의 개수를 미지수 X 개라고 두시는 게 그냥 팁이야. 자,
학생 전체가 긴 의자에 앉을 때 뭐 3명씩 앉으면 5명 남고 4명씩 앉으면 2명 남고 어쨌든 미지수로 둬야 되는 게 문제 풀이의 시작인데 의자를 미지수로 놔야 돼? 학생을 미지수로 놔야 돼? 의자를 미지수로 놔야 이거야. 얘는 또 착하게 의자의 개수의 범위 구하라 했으니까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막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탕이 막 있고 초콜릿, 뭐 사탕이 막 있는데 학생들한테 5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부족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는 미지수를 학생을 놔야 돼? 사탕을 놔야 돼? 사탕을 학생한테 주면은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받아? 사탕이 학생을 받아? 아니면 학생이 사탕을 받아? 그럼 미지수를 뭘로 놔야 된다고? 진우야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지? 어떻게 말하는 족족 다 틀리니? 그 다음에 추천하는 바야 이거는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려서 추론 다시 말해서 시각화하란 얘기야. 시각화해서 문제를 푸세요. 왜 어디 아파? 이러길래. 특히나 이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식은 방정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사고력을 요구해요. 방정식에 비해서. 그래서 시각화를 해놔야 수식이 잘 짜여져. 자, 해볼게. 문제 볼게. 자, 학생 전체가 긴 의자에 앉을 때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의자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의자를 몇 개로 놓는다 그래서 쌤이 미지수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의자 몇 개로 둘까? X개 이렇게 두는 거. 의자가 X개 있습니다. 그러면요, 학생 수는요, 이제 문제에 맞게 학생 수를 한번 수식으로 기술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각화라 그랬지? 자, 긴 의자에 앉는다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잘 따라와.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긴 의자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과부정 문제 이렇게 풀면 틀릴 리가 없다고. 의자가 총 몇 개 있다 그랬어? X개가 있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의자가 몇 개 남는다 그랬니? 2개가 남는다 그랬지? 의자가 2개가 남는다 그랬으면은 요 끝부분에 의자를 그거보다 2개 많게 1개가 많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의자 개수를 X개를 좀 놔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각화해가지고 이제 수식을 잡을 거야. 알겠어? 잘 들어봐. 첫 번째는 학생을 몇 명씩 앉히겠대? 3명씩 앉으면은 누가 남아? 학생이 5명이 남지? 이게 뭔 얘기야? 3명씩 앉아요. 학생이 3명씩 이렇게 앉아. 긴 의자에. 쭉 앉아. 야, 3명씩 앉아. 그러면은 못 앉고 서 있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5명이 못 앉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이 상황을 통해서 학생 수를 미지수 X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 거야. 자, 대답해 보세요.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3X가 그렇지. X개의 의자에 3명씩 앉고 5명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3X 플러스 5 표현돼요? 매우 확실하지, 그치? 자, 두 번째 상황 볼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을 보고도 학생 수를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해. 자, 이번에는 몇 명씩 앉히겠대? 4명씩 앉힐 거야. 잘 봐. 4명씩 앉아. 4명씩 앉아. 그래, 이번엔 뭐가 남는데? 의자가 2개가 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앉는 의자가 몇 개란 얘기야? 여기는 안 앉아요. 그쵸? 자, 이거는 안 앉아. 이거는 안 앉아. 그러면 4명씩 쭉 앉다가 4명씩 꽉 채워 앉다가 야,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일까요? 2개 빼고 사람이 안 앉는 의자가 2개라며. 그 마지막 의자에는 꼭 꽉 채워 앉으라는 법이 있나? 없지. 하지만 최소 몇 명은 앉아야 돼? 네, 최소 1명. 최소 1명이지. 왜? 아무도 안 앉으면 남는 의자가 2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소 몇 명부터? 1명. 최대 몇 명? 4명. 그래. 여기는 최소 1명부터 4명까지 가능한 거야. 잘 들어? 그러면 확실하게 4명씩 앉은 의자가 몇 의자니? 몇 개니? 확실하게 4명씩 앉은 의자가 X에서 몇 개를 빼야 돼? 3개를 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학생 수를 정리한다. 학생 수는요,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면요, 확실하게 4명씩 X-3개에 앉고요, 마지막은요, 1명부터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걸 부등식으로 연결시키면 끝이야. 돼요? 잘 들어. 확실한 학생 수는
확실하진 않은 학생 수의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잘 들어. 확실한 학생 수는 3x 플러스 5라는 확실한 학생 수는 반드시 불확실한 학생 수의 최소값 말이야.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 학생 수 4명씩 x-3개 다 들어앉고 추가적으로 4명 이거보단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되겠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지막은 추론이잖아. 추론. 제시된 조건의 최소값과 최대값 아니야. 그 사이에 첫 번째 조건으로 정리한 학생 수가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 풀면은 x의 범위가 가능한 의자 개수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야. 잘 봐두셔야 돼요. 과부적 문제. 자, 그리고 나서 부등식 요게 이렇게 얽혀 있으면 쌤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잡아서 하라 그랬지? 자, 요거 2개 잡아옵니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뭐야? 이 잠깐 나갔다 3x 플러스 5보다. 자, 뒤에 거 2개 잡아옵니다. 3x 플러스 5가 작고 나갔다 4배의 x 마이너스 3 뒤로 나가. 자, 계속 정리해서 볼게요. 야, 여기 4x 있어. 얘 넘어오면 그냥 x 되지? 자, 여기 마이너스 12 더하기니까 13이야. 13이 넘어갈 거야. 어? 네, 마이너스 11 아니에요? 뭐야? 마이너스, 바보. 마이너스 1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1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11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16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하다. 자, 3x, 4x가 넘어올 예정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x 이렇게 해도 되겠니? 자, 항상 정리하자.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이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 되는 거 맞아요? 맞아? 마이너스 13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요거에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양변에 뭐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 바로 수직선 안 가고 생각할게. 야, 1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3 이상 16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가능한 x의 값을 다 쓰세요. 이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지. 13, 14, 15, 16. 왜? 의자의 개수는 당연히 자연수여야 될 거 아니야. 의자가 분수 개수가 막 나와? 안 내지. 그치? 그래서 가능한 x값이 의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13, 14, 15, 16개라고. 근데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잘 기억해야 돼. 과부적 문제는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이 있다고. 뭔가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이 있어. 뭘 미지수로 두라고? 받는 입장에 있는 애들을 미지수로 두는 거야. 진우 잘 구분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라. 첫 번째 조건은 쉽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야, 의자가 2개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2개 딱 걸러내고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개 잃어버리면 돼? 안 돼? 마지막 의자는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너 되냐고? 조용히 해. 이해됐냐고 대답만 해.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림 문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해놨네. 자, 다 해드리지는 않고요. 일부만 해드릴 거야. 쌤이 체크해둔 게 있거든요. 자, 나 해놨는지 몰랐거든, 솔직히. 자, 잘 찍히고 있나 봐야죠, 지호야.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해놨나 봐. 자, 얘들 봐봐. 1번 같은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보시면 되겠고, 2번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변을 뭘로 나눴는데, 미지수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 막 뒤집히고 이런 거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3번, 이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 아까 쌤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특수한 경우는 개수가 0일 경우로 해서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모든 실수인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연립부등 1차 부등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해의 개수 구하는 거 요것도 부등식 해가지고 그 안에 정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이제 해를 구해가지고 미지수 찾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못하지를 않을 거고. 개수가 분수면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개수가 소수이면요. 뭘 곱하시면 돼?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시면 되겠지? 10, 100, 1000 중에서 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가 한 개인 거. 해가 한 개인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출발점이 같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 그랬어? 됐니? 자, 해가 없는 것은요. 해가 없는 건 뭐라 그랬어? 아예 출발점이 다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출발점이 같더라도 하나는 빈 동그라미, 하나는 색칠된 동그라미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그쵸? 이것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런 건 어렵습니다. 정수개수 추론하는 거야. 자, 이거는 쌤이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쌤이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추론하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막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좀 쉽네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래. 정수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일단 풀 수 있는 부등식은 다 풀어줘야 돼. 잘 들어. 지금부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거 풀 거예요. 넘기면 몇 칩니까? 마이너스 4죠. 2로 나누면은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빠르게 정리한 거다.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제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 너도 다 표현을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았는데 그 부분에는 정수가 딱 몇 개 있어야 돼? 3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a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진짜 이거. 진짜 쉬워. 나를 따라하면 진짜 쉬워. 여러분들 두뇌라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부분이야. 자, 일단 얘는 너무 잘 알잖아. 그럼 써. 여기다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이라고? 알겠어.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착실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봐.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상에 반드시 너는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색칠된 동그라미로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녀석이 어딘가에 탁 얹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네가 있을 곳을 찾을 건데 지금부터 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그럼 해가? 없어. 해가 없으니까. 그래,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잘 들어? 이런 문제는 그러면은 정수 격자점을 표현하세요. 자, 마이너스 2 여기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가 3개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3개, 4개까지 나올 때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야. 2 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가 있을 곳을 너의 출발 지점을 러프하게 거칠게 그냥 어떤 사이다라고만 간략하게 추론을 해. 첫 번째 봐봐. 정수가 3개가 포함이 돼야 된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갈 건데 정수 3개 포함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그 포함해야 되는 정수가 누구겠어? 일단은 마이너스 1, 0,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얘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안 하니까 얘를 포함을 안 하니까 포함돼야 되는 게 얘랑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일단은 네가 이런 데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출발을 해줘야 공통 부분의 정수가 3개인 거야. 이렇게 어느 사이에 있다부터 잡아주는 거야. 자, A가 그럼 지금 뭐하고 뭐 사이에서 봐봐.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1하고 2 사이에 있지. 우리는 1하고 2 사이에 있다. 어떤 미지수가 그걸 부등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야, 굳이 얘가 1과 2 사이에 있을 필요 있냐? 둘 중에 하나로부터 시작돼도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둘 중에 하나로부터 시작돼도 되지 않겠느냐? 정수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붙여보는 거야, 이제. 근데 붙일 때 잘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빈 동그라미인지 색칠된 동그라미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다음에 붙여야 돼. 자, 만약에 네가 색칠된 동그라미인데 지금 요 1에 확 갖다 붙었어. 딱 갖다 붙었어. 그러면 여기 공통 부분의 정수가 딱 3개만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야. 3개 돼요, 안 돼요? 되지. 얘 포함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에는 붙어도 돼, 안 돼? 1과 2 사이에 있어도 되지만 1에 붙어도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이런 식으로 사이 구간부터 그거부터 정해주고 좌우에서 시작점 끝점에서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라고. 그럼 2에는 붙어도 돼요, 안 돼요? 2에는 왜 붙으면 안 되는데? 2에 붙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2까지 포함하지. 그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돼? 4개가 돼. 그럼 이거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럼 A 보면 이거 끝이야. 답은 이거인 거지. A는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령을 터득해야 돼. 요령을
이거 격자점 찍는다고 등신 바보가 아니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부등식에서는. 아주 나중에 어려운 부등식 문제는 진짜 격자점 찍어가지고 관찰해야 돼.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정수가 3개야? 아 그러면은 네가 얹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얘 포함 얘 포함 얘 포함. 아 그럼 일단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를 내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지? 정수개수 문제 넘어가서 17번 얘도 이제 같은 느낌이에요. 18번 얘도 같은 느낌이니까 요 두 개를 또 풀어버릴게. 방금 했던 문제 그냥 연장판이라서 쌤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볼게. 이번에 해를 절대 가지지 말래. 자 일단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 부등식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자. 자 얘 넘어가면은 A죠, 그쵸? 양변 뭘로 나눈다? 5로 나눈다. 그러면 X는 양수 5로 나눴으니까 그냥 그대로 5분의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빨리 정리하자. 2X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니까 2X가 마이너스 4보다 어쩌고 저쩌고니까 양변 2로 나눠서 정리하면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죠? 잘 쫓아와라 얘들아. 부등식. 자 봐봐. 아까랑 똑같아. 알고 있는 것부터 표현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 얹어야 되는데 5분의 A라는 지점으로부터 등호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빈 동그라미로 돼가지고 요게 지금 여기 얹어져야 되는 거잖아. 5분의 A 해가지고 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일단 아주 거칠게 범위부터 정해보자.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해 있잖아 그러면, 그치? 해 없으래며, 그치? 그럼 대충 봐도 어디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서 출발해야 해가 없으시겠구나. 그러면은 5분의 A라는 녀석은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우린 그걸 부등식으로 어떻게 적냐면 5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쌤이?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 갖다 붙일 수 있는지를 뭐라 그랬지? 자 얘는 색칠됐고 얘는 색칠 안 됐네. 갖다 붙여도 해는 여전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붙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붙어도 해가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정리하면 A는 뭐가 되겠어요? 뭐보다 작겠어요? 작거나 같겠어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해가 없기 위한 A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지원이도 졸림 나가. 잘 되고 있니? 자, 18번도. 야, 쌤 풀어드리는 이유가 다 이때니까. 야, 그 카메라 그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라. 자, 봐봐. 18-1번도 볼게요. 이번엔 해를 또 가졌으면 좋겠대. 딱밤 맞자. 앞에 보라니까. 네가 그걸 왜 봐? 입 대빨라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 욕이 나고 말이야. 자, 봅시다.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푼다고 했어요. 아, 복잡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얘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그러면 양변 3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저것도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알파 마이너스 2예요. 2x가. 이렇게 되면 2로 나누면은 x는 작거나 같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겠죠. 잘 쫓아오고 있니? 자, 수직선상으로 가면 알고 있는 것부터 빨리 하라 그랬어. 3 색칠해서 이렇게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녀석을 얹어야 돼. 야, 근데 너 색칠된 동그라미구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등호 붙었으니까. 그리고 방향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이구나. 너를 여기다 얹어야 되는구나. 근데 해를 가지도록 얹어야 되는구나. 그럼 아주 거칠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여기서 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해 없잖아. 그럼 어디서 출발해 일단? 일단은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요렇게 가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가. 그럼 이걸 또 부등식을 표현하는 거야. 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대. 3보다 크다, 일단. 일단 등호 붙이는 건 나중에 해.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 알겠어? 그 다음에 등호 붙이는 거 생각하는 거야. 야, 붙어도 해 있어, 없어? 있죠? 왜? 둘 다 색칠됐으니까. 해가 하나만 있더라도 해가 있는 거잖아. 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그치? 해를 가졌으면. 이게 붙어도 되는 거지,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 그러면 정리하면 끝이 알파에 대해서.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요? 그럼 U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는 뭐보다 8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넘긴 다음에 뒤집어서 정리한 거예요. 되십니까? 어렵지 않지 그치? 정수계수 추론이나 해를 가져라 해를 갖지 말아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 그려놓고 거칠게 일단 범위 잡아줘.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뭐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등호 붙이는 거 생각하자 이거야. 되겠니? 단어에 안 덥니?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유형 23번은 하지 말자. 농도 문제는 일단 제끼자. 너네 안 나온다며, 그치? 혹시 나오면은 나중에 하면 돼. 자, 이거 나머지는 내가 유형은 이제, 활용은 안 해드릴 거야. 니들이 해봐. 식 세워서 직접. 특이하게 어려운 게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과부족 유형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25번이 과부족 유형이에요. 자, 진우가 대답해봐. 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줘. 그러면은 미지수를 빵을 넣어야 돼? 학생을 넣어야 돼요? 학생 왜죠? 받는 그렇지. 받는 애들이 학생이잖아. 그치? 단어 이해됐지? 안 할 거야. 알겠어? 이거 책 페이지, 이것도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해봐. 문제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자, 27번은 얘도 과부족이야. 자, 진우 한 번 더 대답해줘. 상자에 인형을 담을 거야. 그러면은 뭘 미지수로 둬야 돼? 그렇지. 왜? 받아들이는 입장이자 뭔가 수동적인 입장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자를 미지수로 두는 또 이제 과부족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돼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숙제는 좀 조절해서 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가 이때 없다 이 얘기 알겠지? 숙제는 이따 조절해서 낼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